오늘은 북한 인물 중에 리설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설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다 아는 사람이죠. 1989년생이고 2009년에 김정은과 결혼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이고요. 2005년도에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으로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게 2012년 7월에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이었었는데요. 당시 등장한 이 여성을 놓고 과연 누구냐 하고 남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김정일 때에는 부인을 데리고 공개석상에서 활동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부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초기에 리설주가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여자가 바지 입는 게 대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북한 여성이 바지를 못 입게 한 적도 있어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조선 여성의 전통적인 미에 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리설주가 파격적으로 바지 입고 다니고 김정은과 커플 시계를 착용한다든가 공개석상에서 팝콘 먹는 모습을 공개한다든가 상당히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설주의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김정은 시대의 변화의 아이콘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김정은의 북한은 정상국가로 간다 이런 이미지로 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설주와 김정은은 얼마나 편한 사이일까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당연히 편한 사이 아니겠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워낙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독재자다 보니까 아무리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한테 얼마나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장면은 2018년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입니다. 당시 리설주가 회담이 끝나고 저녁 무렵에 판문점에 도착을 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장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더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자, 김정은을 남편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평소에도 두 사람이 상당히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 장면은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남북 주 정상의 부부가 백두산을 방문하죠. 거기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숨지 않았지? 네, 아직 이 정도는.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모습, 이것도 보면 리설주와 김정은이 상당히 친밀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관계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리설주가 김정은 후계 구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 어린 딸인 김주애를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어린 김주애를 후계 구도에 조기 부상시켰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보기에 김정은은 키 170에 몸무게 1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 있죠? 담배 계속 피죠? 건강이 좋기가 어려운 체질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다음 북한 권력은 누가 쥐게 될 거냐? 북한 내부에서 이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후계 구도를 조기에 가시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만약에 김여정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초기 10여 년 동안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김여정을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정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는 김여정이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권력 놓고 싶지 않겠죠? 또 자기 친자식한테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김정은의 직계 자식, 오빠의 직계 자녀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오빠의 직계 자녀는 권력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결국 오빠의 직계 자녀들이 제 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가질 사람이 누구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친엄마인 리설주일 수밖에 없고 이 어린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 조기 부상하게 되는 과정에 리설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김정은이 다음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리설주의 영향력 우리가 주시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인물 중에 김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이죠. 1988년생으로 올해 36살이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계기는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검은 상복을 입고 김정은 뒤에서 조문객을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김여정이 대중에게 드러난 이미지는 못 말리는 여동생 이런 이미지였어요. 2012년도에 김정은이 능라인민 유원지 준공식장을 방문하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공식 행사를 하는데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는 약간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철부지 같던 김여정이 오빠의 의전을 담당하고 나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실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장면이 2018년이었는데 당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을 합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당시 90살이던 김영남이 30살인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직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할 상황은 아니죠. 근데 단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북한 내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에 가면 국정원이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평가하는 국면까지 가게 됩니다.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김여정이 최근 들어서 좀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김주애가 부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난해 2월에 열병식 장면을 보면은요, 김주애는 아빠인 김정은을 따라서 인민군을 사열을 하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열병식장에 들어가서 귀빈석에 당당히 자리를 잡는데요. 당시 김여정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열병식장 바깥에서 김정은 부녀가 들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이날 인민군들이 무슨 구호를 외쳤냐면 백두혈통 결사 보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게 백두혈통이 뭡니까? 김정은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녀에게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구호가 외쳐지는 장소에 김정은과 김주애는 귀빈석에 있었던 반면에 김여정은 귀빈석에 앉지 못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 얘기는 김정은이 앞으로 나의 후계는 자녀에게 가지 여동생에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죠. 또 김여정의 위상하라 볼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이 지난해 2월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서 열렸던 내각과 국방성 간의 체육경기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김정은 부녀가 참석을 해서 중앙에서 관람을 하는데 김여정이 어딜 앉았나 보니까 뒷줄에 맨 구석에 앉았어요. 근데 김여정 옆에 아무도 없어요. 김여정이 완전히 홀대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던 상황이 2개월이 지나서 좀 변동이 생깁니다. 지난해 4월에 이번에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내각과 국방성이 다시 한번 경기를 갔는데 이때 김여정이 김정은 부녀의 바로 뒤편 중앙에 앉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즉 2개월 사이에 구석에서 중앙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죠. 즉 위상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이 2개월 사이에 김여정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컨대는 김여정이 김주애 후계 고도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런 김여정에 대해서 김정은이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즉 김주애와 김여정의 위상 정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가족 간의 권력 투쟁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린 김주애가 통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인 이설주가 수렴청정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다른 권력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한때는 2인자 소리를 들었던 김여정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이렇게 본다라면 김여정은 앞으로의 북한 미래 권력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인물 중에 김주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애, 김정은 총비서의 딸이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재작년 11월에 ICBM 발사 현장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 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바로 성인 여성처럼 단장을 하고 김정은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인민군 장성들을 배경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작년 9월 열병식장을 보니까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들이 주해에 대해서 향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자, 향도라는 게 길을 인도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이끌어간다는 의미겠죠. 후계자를 강력히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조선노동당이나 최고 지도자한테만 향도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에게 향도라는 말을 사용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정원도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김주애다 이렇게 평가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일제 사격 현장을 참관을 하는데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주애가 비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당시 북한 매체들은 주애가 참석했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로 참석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애가 여전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노출을 시키는 데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김주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김주애라는 이름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김주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은 2013년도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부부를 만나고 나서 듣고 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알아듣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주애라는 이름이 정확할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김주애 이외에 다른 자녀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2017년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 김정은 부부한테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 초를 전후해서 태어난 둘째, 즉 주애죠. 그리고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생 아들이 있다고 봤던 이유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2010년도에 북한이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을 조달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북한 인사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이건 보니까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야. 그래서 이 장난감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정보 분석이 진행이 됐는데 김정은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과연 이러한 분석이 맞냐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고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이 김주애를 예우하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정부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김주애 오빠가 없을 수도 있다.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의 첫째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지금 정부 판단이 바뀐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애 후계 구도의 가장 큰 변수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지금 김주애가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 출생이니까 만 11살 내지 12살 됐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아무리 빨리 김주애를 후계자로 정한다고 그래도 20대 중후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몇 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김정은이 주애가 가장 똘똘하고 후계자감이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애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주애 동생이 더 똘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애가 자라면서 뭐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 김주애는 아직 사춘기를 안 지났어요. 우리 10대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주애가 지금은 후계자 수업 받고 있지만 아빠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애가 크기 전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되면 북한 내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김주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라는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